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기출 모의고사 2교시 교재와 함께 보는 문제풀이 시간,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2. 뺀 의치는 면 손수건에 싸서 보관하도록 한다. 3. 전체 의치의 경우는 상하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4. 3시간 이상 의치를 빼고 있지 않도록 한다. 5. 투명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고요.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나머지는 왜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뺀 의치를 면 손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것보다 물이 담긴 컵에 보관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죠. 전체 의치의 경우 상하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보관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시간 이상 의치를 빼고 있지 않도록 한다. 주무실 때는 의치를 빼고 있으니까 3시간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니겠죠. 투명한 용기에 보관한다. 따로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재 258쪽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의치의 세척 및 보관 관련해서요. 의치의 세척은 칫솔이나 의치용솔,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내요. 뜨거운 물 아니죠. 흐르는 미온수의 의치를 헹구죠. 인공치아와 인공치아 사이, 인공치아와 의치바닥 사이는 좁기 때문에요. 이런 곳들은 특히 주의해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의치는 어디다 보관하냐면요. 의치는 특히나 우리 앞에 문제 나왔었죠. 전체 의치에 대한 문제. 전체 의치는요.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의 의치를 이렇게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어디요? 뚜껑이 있고 물이 여기까지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서 의치의 변형을 막죠. 왜 물이 담긴 곳에 넣어요? 네, 변형을 막기 위해서 물이 담긴 곳에 넣습니다. 어떤 물에 넣어요? 차가운 물에 넣어요. 뜨거운 물에 넣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분실이 되지 않도록요. 가급적 일정한 장소, 일정한 용기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잇목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는 의치를 가급적 다 빼서 보관하시는데 그 이유는 잇몸의 압박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세정제를 사용하시고요. 의치세정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방세제를 대신 쓸 수 있어요. 치약을 쓰시면은 이 의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로 갖고 있는 이 자연 치아와 다르기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를 담그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로 가급적 닦고 헹구고 보관할 때 차가운 물로 보관하시는 게 알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시 물컵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헹구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1.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 2. 단 한 번에 아주 적은 물을 사용한다. 3. 입안 닦아내기만 하고 헹구기는 하지 않는다. 4. 입안 닦아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거즈로 적셔준다. 자, 정답은요. 네, 이런 문제 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헷갈릴 법한 문제예요.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가 정답이었는데,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입안 닦아내기가 아니라 입안 닦아내기를 하는데 물컵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물컵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네,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 한 번에 적은 물, 닦아내기만 하고 헹구지 않는 거, 닦아내게 해서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거즈를 적셔주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과는 다른 쪽으로 네, 문제의 질문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련 사항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안을 닦아낼 때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책에 꼭 알아두기라고 책 옆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 초록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언제나 대상자의 입안이던 어떤 청결하기든 목욕하기든 어떤 거든지 간에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여기서는 이제 입안이니까 구강 상태를 관찰하죠. 그리고 대상자에게 내가 이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 손과 위생 상태, 혹시 위생 장갑 등을 착용하고 등등등의 과정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입안 닦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는 반자회 자세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옆으로 앉은 자세나 대부분은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주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제요? 입안을 닦아낼 때요. 윗니, 그 다음 잇몸 닦고, 거즈 바꾸고, 아래쪽 잇몸, 그 다음 이를 닦습니다. 다음에는 입천장, 혀, 볼 등 순으로 닦아내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집에서 양치를 하실 때 이 순서대로 계속 해보시면 나중에 서비스 하시기가 용이하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좋아요. 윗니,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 아랫니,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그쵸? 그리고 이런 걸 닦을 때 입 안쪽이나 볼 안쪽 이 끝이 헐지 않았나도 같이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구강 청정제도 사용하고요. 입안을 모두 닦아낸 뒤에는요. 수건으로 입 주변 닦아주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까지 발라주면 더 좋겠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내 손을 씻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1번에서 5번까지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6번. 회음부 청결 돕기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가족에게 우선 알린다. 2. 회음부를 닦을 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3. 냄새가 나지 않으면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거즈나 솜을 사용해야 한다. 5번 물로만 닦는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 거즈나 솜을 사용하는 게 정답이죠. 자, 나머지는 볼게요. 분비물이나 악취, 염증이 있으면 누구한테 알리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먼저 보고하죠. 냄새가 나지 않으면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옳지 않죠. 보고를 한다. 냄새가 나면 보고를 한다. 1번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 3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아니죠. 반대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죠. 자, 물로만 닦는다. 우리 책에서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교재에서 물론 이 앞쪽에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회음부를 청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손 씻고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 중요한 부분만 보시면요.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에 물수건에 비누를 묻히고요. 피부에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습니다. 물을 담근 용기는 생수병 등 빈 용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이렇게 물이 흐르기도 좋고요.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참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은 우리 요양보호사 직종에서는 필수로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반복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줘야겠죠. 습할 경우 욕창 등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지를 입히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돕습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가족에게 우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과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17번입니다. 목욕을 싫어하는 대상자를 목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가 있을까? 1번, 실수를 가장하여 일부러 옷에 물을 뿌려준다. 2번, 목욕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준다. 3번, 공동체 생활에서 냄새가 나면 함께 살 수 없음을 인지시킨다. 4번, 함께 수건을 빨자고 하며 손에 물을 묻히도록 한다. 5번, 목욕을 해야 하는 시간임을 강조한다. 자, 정답은요. 네, 목욕을 싫어하는 대상자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러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선생님들 중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목욕을 싫어할 정도로 이미 인지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1번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함께 수건을 빨자고 하며 손에 물을 묻히도록 한다. 손에라가 더 맞겠죠. 손에 물을 묻히도록 한다. 자, 우리 교재 2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번에서 4번 생략했고요. 5번부터 볼게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목욕 중에 대상자 상태 확인하고 목욕 듣기 방법 중에 하나에 나오는 얘기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치매 노인일 경우 자 8번 우리 정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치매 노인일 경우 이미 인지저하가 일어났다는 거죠. 목욕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욕을 거부하세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욕 시간이에요. 목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목욕을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유도를 하는데 그냥 유도를 해서도 이게 초기에는 좀 대상자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소에 좋아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리고 목욕을 유도하는데 어떤 방법을 써요? 세탁하기, 걸레 빨기, 손 씻기 등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남자 어르신들은 세탁하기, 빨래 빨기 이런 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또 그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목욕, 우리 예전에 책에서 한 번 더 봤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신체활동 지원 파트에 나왔던 부분도 잠시 가져와 봤어요. 목욕을 거부하거나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릴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요. 무리하게 목욕시키지 않아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목욕의 방법, 시기 등을 다르게 시도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좋아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리고 이 파트와 아까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침상에서 목욕을 할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중심에서 말초를 향해 닦는다. 2. 눈을 닦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번 다른 쪽 눈을 닦을 때에도 수건의 같은 면을 사용한다. 4번 손목 쪽에서 팔 쪽을 향해 닦는다. 5번 창문은 열고 방문은 닫는다. 자, 정답은요. 네, 나름 쉬운 문제였습니다. 손목 쪽에서 팔 쪽을 향해 닿는다.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침상에서 목욕할 때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가 아니라 눈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목욕을 다른 거는 바깥쪽에서 안쪽이지만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 수업에서 여러분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눈이 있다면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얘는 좀 다르죠. 나머지는 목욕을 할 때 나머지는 다 밖에 말초에서 중심으로 들어와요. 손목 끝에서, 발끝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그렇죠? 근데 눈은 눈
안쪽에서 바깥입니다. 얘만 다르죠? 그런데 쉬우니까 선생님도 쉽게 이해하시리라 봐요. 다른 쪽 문을 닦을 때도 수건의 같은 면을 사용한다? 아니죠. 다른 면을 사용하죠. 창문을 열고 방문을 닫는다?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요. 닫고 또 온도 조절을 위해서 닫는 게 더 맞죠. 교재 272쪽 보시면 이렇게 침상 돕기, 침상 목욕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 순서대로 닦는다가 문제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요.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여러분들 한번 눈 만져보시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뺨, 안에 입 주위, 이마, 귀 쪽, 귀 온 다음에 목 뒤. 이 순서대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상지 어떻게 해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말초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오는 거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손가락, 손바닥, 손등 꼼꼼히 닦고 겨드랑이 밑이나 손가락 사이는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닦아주고요. 흉부와 복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이거 한 번씩 나왔던 파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닦아줬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었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종종 어떤 요양원에서는요. 대상자들을 목욕시킬 때 이렇게 배꼽 마사지를, 이 배꼽 주변에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목욕에도 도움이 되고 배변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진행하기도 해요. 자, 추가적으로 양쪽 하지, 양쪽 상지나 양쪽 하지나 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오는 거예요. 무릎을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에 손으로 받치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에서 허벅지 쪽으로, 중심부 쪽으로 오는 거죠. 고관절 부위나 무릎 뒷면도 잘 닦습니다. 겨드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해서요.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고요. 둔부 사이와 항문 주위는 깨끗하게 하고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좋아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셔야겠죠.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셔야 되고요. 이상이 없을 때는 등 마사지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매우 시원해 하실 거예요. 회음부를 씻을 때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목욕 수건 등으로 씻을 부위를 좀 가려주시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목욕 수건과 물은 필요할 때마다 깨끗한 걸로 자주 교환해 주셔야겠죠. 자, 우리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손목 쪽에서 팔 안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 결론은 뭐예요?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아라. 이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에서 쫙쫙 뻗어서 손끝, 발끝까지 우리 피가 가잖아요. 심장이 한번 팡팡 뛸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부로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요. 그 끝에 있던 피를 오히려 거꾸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좀 된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9번입니다.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뭘까? 1.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 2.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3. 누워서 가슴에 손을 모아 쥐고 다리만 올리는 운동. 4. 엎어져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5. 옆으로 돌아 눕는 운동.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거 공부했었나?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1번에서 5번 뭐든지 운동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적이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운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 그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숫자를 세면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식으로요. 동작은 몇 번에 나누어서요.
천천히 시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초만 들고 있어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5초, 그 다음에는 10초 이렇게 늘려갈 수 있고 이 동작을 반복해서 몇 세트를 한다는 얘기를 하죠. 한 세트, 두 세트, 3초짜리를 뭐 2번, 3초짜리를 5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1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4번 머리,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자, 정답은요.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시면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입니다. 벗기는가 입히는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학원에서 건벗, 불입, 건벗, 불입.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 먼저 입힌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외우기 쉽게 만들어진 이 사자성어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이죠. 너무나 쉽게 선생님들이 이것만 외우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벗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단추가 있던 없던 일단 옷을 벗는 거. 어디서부터예요? 네, 옷을 벗는 거는 건강한 쪽부터예요. 자, 건강한 쪽부터 옷을 벗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라 그랬으니까 건강한 쪽은 어디였어요? 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얘네들은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왼쪽 2개 남았습니다. 왼쪽 팔, 악수하듯이 잡죠, 그쵸? 똑같이. 그 다음 머리가 나와야 되겠죠. 머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팔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건벗, 불입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옷을 입히거나 옷을 벗길 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은 벗기고 불편한 쪽으로 입힌다.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 먼저 입힌다. 자, 이 그림에서는 악수를 하듯이 손을 잡고 옷을 지금 1번하고 2번 볼게요. 옷을 입혔습니다. 입혔으니까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네, 이 환자는 여기가 불편한 쪽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만 보시고도 이 1번, 2번 그림만 보시고도 아, 옷이 지금 여기 있었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 입히는 거구나. 옷을 이렇게 입혔구나. 입혔다면 불편한 쪽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바로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이게 반대로 됐었다면 아, 이쪽이 건강한 쪽이었구나. 이거를 벗겼구나 라고 또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건벗, 풀입 하나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자세에 관련된 문제 제가 2문제 가져왔습니다. 반자위로 옳은 자세는 반자위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리 쪽에 침대를 90도 정도 올린 자세. 2번 천장을 보게 하고 침상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자세. 3번 천장을 보게 하고 침상머리를 90도 정도 올린 자세. 4번 벽을 보고 옆으로 누인 자세. 5번 베개를 안고 앉아있도록 한 자세. 자, 반자위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반자위 자세는 천장을 보게 하되 침상머리를 한 45도 정도 올린 자세예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 위관 영양을 할 때 그때 많이 하는 자세인데 그림 한번 볼게요. 반자위 자세는요. 등 뒤에 베개를 2-3개 정도 사용해서 A자 형태로 받쳐 자세를 유지해 주거나 혹은 베개를 1개를 사용하되 목과 어깨 밑에 받쳐서요. 이렇게 목과 어깨 밑에 받쳐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반자위 자세입니다. 다리 쪽은 침대를 살짝, 침대 자체를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W자로 꺾인 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핀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요. 대상자가 주르륵 미끄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언제 하는 자세라고요? 숨 차거나 얼굴 씻을 때 혹은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반 앉은 자세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는 반자위 자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다른 문제 볼게요. 복위에 해당하는 자세는 그럼 뭔가? 1.
등에 상처가 있으면 금지하는 자세. 2. 얼굴을 씻을 때 자세. 3. 발목 밑에 타월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를 긴장시키는 자세. 4.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 5.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 자, 정답은요. 네, 너무 쉬웠어요.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거꾸로 눕힌 엎드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반대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 또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세 우리는 복위라고 합니다. 배를 대는 자세죠. 다른 말로 엎드린 자세라고 표현하죠. 등에 상처가 있거나요. 근육을 쉬게 해줄 때 탁 엎드린 자세로 모시게 돼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잡으세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고요.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게 높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허리의 곡선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얇은 베개를 하나 허리에 놔주시고 이 발목에도 이 허벅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하나 갖다 받쳐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측위 자세도 있는데 이건 그림 안 보셔도 측위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자세도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시험 전까지 또 나머지 문제들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